환자 같은 경우에는 타겟 질환이 가져다주는 환자의 핸디캡들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런 핸디캡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런 시각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레이아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텍스트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래픽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구글링을 해보면 또 많이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쪽 부분을 갖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런 가이드라인들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고요. 특히 요새 또 많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게 그 VUI예요.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자에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지만, AI 스피커나 여러 가지 요새 제품들은 이 청각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성 인터페이스라든지 또는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요소들을 갖다 많이 진행을 하고요. 이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 우리 구글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역시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이죠. 제일 먼저 생긴 게 말이 생겼고, 인류의 역사상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되어 와서 우리 유전자에 굉장히 깊게 심겨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대화 또는 보이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이 제일 정확해요.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데는 가장 정확한데, 이제 이 음성을 인식하고 그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다 사용하는 것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넓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요. 뭐, 퀄리티에 대한 가이드라인, 퀀티티에 대한 가이드라인, 렐레번스나 매너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keep it simple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특히 이 보이스 청각을 통한 자극들은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왜 ARS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들으면은 뭐는 1번, 뭐든 2번, 뭐는 3번 이러는데 한 7번 정도 가게 되면 뭐가 2번이, 1번은 기억하는데 뭐가 2번이었는지 4번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선택한다든지 이해한다든지 할 때 보이스 정보가 많게 되면은 전체 과정을 갖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중요한 원칙을 해라 그러면은 간단하게 할 거. 그래서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 진짜 맞는 말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스 유저 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한 걸음 더 커서 나가서 그 의사소통의 수단이 꼭 음성일 필요는 없다. 그 음성을 텍스트화한 그런 인터페이스들도 상당히 그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 대표적인 게 챗봇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챗봇인데, 이 챗봇은 어르신들에게 3개월 동안 그 치매, 인지 장애 있는 분들의 인지 능력의 재활을 위해서 만들어낸 디지털 치료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 3개월 동안을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비주얼한 자극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갖다가 사용자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역시 기본은 굉장히 심플하게 간다는 기본을 가지고 가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엑스트라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인지장애가 오신 분들이 쉽게 접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에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기억력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되게 고생들을 갖다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에는 어르신들이 얘기하신 거,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들으신 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 인터페이스가 얼마만큼이나 잘 기억하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컨텍스트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대화의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대화를 디자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대화를 기억하고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진행할 거냐, 이러한 것들이 이런 대화 디자인, 우리가 이제 보통 다이로그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 또는 휴리스틱을 갖다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 여기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한두 개만 보면은, 첫 번째 Visibility Feedback of System Status.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들은 거 돌았으면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청각 정보에 대한 메모리 그 스팬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사용자에게 꼭 전달되고 그거에 따르는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될 때에는 해당되는 말로 하는 것 말고, 비주얼적인 청각적인 것 말고 거기에 더해서 비주얼한 정보까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사용자가 잘 기억하고 또 제대로 된 그런 그걸 만들게 하기 위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여기 굉장히 많은 그 것들이 있고요, 가이드라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정말로 대화 디자인이 적합한 전략인지 일단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사용자들은 이미 이 작업이나 주제에 대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버세이셔널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은 대화를 통해서 해당되는 태스크를 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앞서 나가서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있어서 이 대화 디자인이 잘 적합한가, 현재 우리가 하려는 거에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